여러분의 아침을 함께합니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아침. 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이제 내일이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국빈 방문합니다. 지금 일본에 머물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내일 우리나라로 이동해서 1박 2일 동안의 일정을 소화하게 되는데요. 이번 방문은 크게 두 가지, 그러니까 경제와 북핵 문제가 목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경제는 한미 FTA 재협상 문제, 그리고 북핵 공조는 한미 동맹의 공고와 그리고 중국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확실히 하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거기다 방위비 협상, 방위비 분담금 문제도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는 한중 정상회담도 예정되고 있는 만큼 우리 정부의 균형 감각이 돋보여야 하는 그런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정치에서는 바른정당의 분당 사태, 그리고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예정돼 있죠. 한마디로 이번 한 주는 외교나 국내 정치적으로 정신없는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예,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백병규 시사평론가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자, 밤새 들어온 소식인데요. 정부가 북한의 금융기관 관계자 18명에 대해서 독자 제재 조치를 발표했죠. 그렇습니다. 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그 방한을 하루 앞두고 취한 그 제재 조치이죠. 트럼프 미 대통령이 그 아시아 순방 직전에 북한에 대한 그 독자적인 대북 제재 조치를 그 취하고 영내 국가들의 그 추가적인 대북 제재의 그 필요성을 강조한 데 대한 화답의 모양새입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그 대북 독자 제재를 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죠. 정부의 그 이번 그 대북 제재에 포함된 대상은 해외 소재 그 북한 금융기관 관계자 18명입니다. 이 조선무역은행, 대성은행, 통일발전은행 등 이 중국과 러시아, 리비아 소재 그 대표 혹은 그 직원들인데요. 이 제재 대상에 오른 사람들은 그 한국 금융기관과 그 거래를 할 수 없고 국내의 그 모든 자산도 동결이 됩니다. 그러나 그 이들이 국내 금융기관과 그 아무런 관계도 맺지 않고 있는 만큼 실질적인 제재 효과는 없을 것으로 이렇게 보이죠. 예. 그리고 뭐 이 사람들이 국내 자산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이제 상징적인 조치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월에 한미일 3국 정상회담 때 일본은 우리 동맹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됐죠? 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면전에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게 좀 주목이 되고 있죠. 네. 청와대 관계자는 그 어제 그 경향신문과의 그 통화에서 그 지난 9월 뉴욕에서 열린 그 한미일 그 3국 정상회담 때 일본은 우리의 동맹이 아니라고 말한 사실을 이제 공개를 했습니다. 지난 3일 싱가포르 언론과의 그 인터뷰에서 그 문재인 대통령 한미일 협력이 그 3국 군사동맹으로 나아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 이 문 대통령이 그 지난 9월 한미일 그 정상회담에서도 그 이 같은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이제 그 설명하는 것인데요. 아베 총리 면전에서 그 문 대통령은 이 한미일 정상회담에 미국은 우리의 동맹이지만 일본은 동맹이 아니라는 점을 좀 분명히 말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그 트럼프 미 대통령은 뭐 이해한다, 이제 이런 반응을 보인 것으로 좀 알려지고 있네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했는데 헬기 타고 곧바로 골프장으로 이제 딱 가서 아베 총리랑 같이 골프도 치고, 일부 오늘 조간신문 보도를 보니까 자는 시간 빼놓고는 아베 총리랑 그냥 하루 종일 붙어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와 있죠. 네. 예. 트럼프 미 대통령 일본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보다 더 좋은 때는 없었던 것 같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죠. 네, 오늘이 이제 그 미일 두 정상 그 북한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그 다룰 이제 그 정상회담을 좀 가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일본의 그 교도통신은 그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그 테러 지원국 재지정에 대해서도 언급할 가능성이 있다고 이제 그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미일 두 정상은 오늘 그 정상회담에서 그 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를 포함한 이 4개국 간 협력 강화 방안도 이제 다룰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베 정권이 내세운 그 자유롭게 열린 인도 태평양 전략을 논의를 해서
이를 두 나라의 그 공동 외교 전략으로 발표하는 방안을 이제 검토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예. 이 동중국해에서의 그 중국의 그 영향력 확대를 좀 견제하는데 일본이 미국과 적극 협력하겠다는 것을 이제 그 공식 천명하겠다는 것이어서 이제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 미일 이제 안보 협력을 아시아 전역으로 좀 확대를 하겠다. 여기 이제 그 아베의 이제 이른바 보통국가 전략이 담겨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기네가 필요하니까 이제 이렇게 미국에 바짝 붙는 건데. 그죠? 네,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일본의 영향권을 아시아 전역으로 좀 확대를 하겠다. 이제 이런 구상을 갖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필요성 때문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오늘 그 정상회담에서는 이제 과연 미일 양국 간의 그 자유무역 협정을 비롯해서 이 통상 문제가 어떻게 거론될지도 좀 주목이 됩니다. 예. 자, 저희가 잠시 후에 이제 바른정당의 하태경 최고위원의 입장을 들어볼 텐데, 이 바른정당 의원 9명이 오늘 탈당 선언을 하고 자유한국당 입당을 선언하기로 했죠. 네, 이 탈당 대열에는 그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 지금 사실은 이제 그 대표 권한대행을 맡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주호영 원내대표도 그 함께 하는 것으로 일단 이제 그 알려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될지가 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그 정당 의원총회, 사실 그 이별총회가 됐다고 하죠. 네, 그 자유한국당의 그 통합 여부를 둘러싼 이 당내 자강파와 그 탈당파의 의견 조율 결국 결렬되면서 이 탈당파들 이 탈당 수순을 이제 밟기로 했습니다. 어제 뭐 심야에 열렸고 무려 그 4시간 넘게 이제 열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들 탈당 의원 9명은 오늘 오전 10시에 그 기자회견을 갖고 이 탈당 성명문을 발표하기로 했는데요. 네, 어제 그 바른정당 그 의원 중에 의원 20명 전원이가 참석한 가운데 이제 13일로 예정된 그 전당대회를 연기를 하고 자유한국당과의 그 통합 논의, 즉 뭐 통합 전대를 이제 어떻게 할 거냐, 뭐 이걸 가지고 이제 이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이 자강파와 그 탈당파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의원총회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4시간이나 계속됐고요. 의원총회 직후에 유승민 의원은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 저는 그 당을 지키겠다는 국민과 그 약속한 그 길을 가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 탈당파의 김무성 의원, 현재 상황이 너무 어렵고 보수계층 국민들께서 무조건 통합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그 뜻을 따르기로 했다고 이제 달리 설명을 했습니다. 예. 어쨌든 바빠요. 네. 나갔다 들어왔다. 예. 그렇죠. 이제 이게 참 어떻게 될지 좀 일단 좀 다음 상황을 좀 주목을 좀 해봐야 되겠죠. 근데 문제는 이제 당대표 권한대행이 탈당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게 말이죠. 이게 조금 좀 복잡할 것 같기도 한데요. 네. 그래서 이렇게 되면 뭐 바른정당의 그 전당대회 그 정상적인 개최가 좀 어렵게 되지 않느냐 이제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 때문에 그 주호영 그 원내대표는 이 전대 이후에 따로 한국당으로 이동하는 방안도 좀 검토 중이라는 소식인데요. 어떻게 할지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렇다고 해도 이미 뭐 탈당하기로 마음을 정한 인사가 전당대회를 진행을 한다. 이것도 참 모양새가 좀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떻게 할지는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오늘 그 탈당 성명서에 그는 그 김무성, 김영태, 김영우, 강길부, 정양석, 주호영, 이종구, 홍철호, 황영철 의원 이 9명이 일단 그 참여할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황영철 의원은 오늘 오후 그 지방의원과 그 지지자들과 함께 그 탈당계를 내고 내일 자유한국당에 그 입당하는 절차를 밟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그리고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 내곡동집 압수수색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소식 들어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청와대 그 국정원 그 특수공작비 그 상납 사건을 그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의 그 특수 3부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국가정보원 뇌물수수 혐의를 그 확인하기 위해서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서울 내곡동 자택에 대한 그 압수수색을 그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검찰 조사에서 그 박 전 대통령의 그 최측근인 그 문고리 3인방은 이 특수활동비를 금고에 넣어서 보관했다. 이렇게 이제 진술한 바 있죠. 검찰은 그 관련자 조사를 마치는 대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그 뇌물수수 혐의 대통령에 대해서도 이 뇌물수수 혐의로 다시 이제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하죠.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백병규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예, 바른정당이 어젯밤 늦게까지 의총을 열고서 이 당실로에 대한 경론을 벌였습니다만 통합파와 자강파의 간극을 끝내 좁히지 못했습니다. 이러면 오늘 통합파가 탈당을 선언할 것이다. 이런 얘기 방금 전에 백병규 시사평론가와 함께 뉴스브리핑에서 말씀을 전해드렸는데요. 당에 남아서 이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자강파의 심정 어떨지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바른정당의 하태경 최고위원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하태경입니다. 예. 지금 바른정당이 창단된 지가 1년 안 됐죠? 그렇죠. 이제 한 10개월 됐나요? 예. 예. 지금 사실 이런 일이 이렇게 빨리 올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좀 뭐라 그럴까, 당혹스럽고, 또 뭐 착잡하고, 개혁 보수의 깃발을 쉽게 포기할 거라고는 생각 못 했죠. 그렇군요. 지금 사실 통합파에 지금 탈당하려는 의원들의 숫자가 예상보다 조금 많더라고요. 사실 예상은 5명에서 최대 7명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한 8, 9분 되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8, 9명 돼. 이렇게 늘게 된 이유가 뭐예요? 원래 예상을 잘못한 건가요? 아니면 는 건가요, 이게? 원래도 한 5명에서 10명 사이 이렇게 생각은 했습니다. 생각은 했는데, 중간에서 이제 흔들리던 의원들 두 가지 같습니다. 하나는 내년 지방선거에 네. 예, 바른정당 깃발보다는 기호 4번보다는 기호 2번이 훨씬 유리하다. 이런 현실적 고려가 컸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어쨌든 바른정당 개혁 보수는 자력으로 성공하기가 힘든 거 아니냐. 네. 한국당 안으로 들어가서 개혁하는 게 훨씬 나은 거 아니냐. 뭐 이런 두 가지 판단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예를 들면 주호영 원내대표 저희가 방금 전에 우리 백병규 시사평론가님하고 뉴스 브리핑 할 때 이 당대표 권한대행이 탈당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 얘기 잠깐 했었는데 이거 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주호영 원내대표가 지금 탈당하겠다는 거기 명단에 이름을 올렸지 않습니까? 예, 조영 원내대표는 이제 저희들 전당대회 마치고 탈당하기로 지금 이야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말은 이제 새로운 지도부 구성되고 나가겠다고 하는 거고요. 예. 새로운 지도부 구성되기 전에 나가더라도 그 최고위원 승계 순서가 있습니다. 예. 그 순서에 따라서 대표 대행은 이제 결정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통합전대, 자유한국당하고 통합해서 전당대회 치르자고 주장했던 분들이 있죠. 남경필 예. 지사, 김세연 정책위 의장 이런 분들인데 이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통합전대는 이제 이미 홍준표 대표가 공식적으로 거부를 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예. 거부를 했기 때문에, 저기서 거부를 하는데 계속 우리 쪽에서 주장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이 이제 많았었고. 예. 또 한국당 입장이 바뀔 수가 있지만, 그거는 새로운 지도부 구성되고서도 우리가, 받을 수도 있다. 배제하지 않는다. 이런, 입장이었죠. 그래서, 지금도 이제 저희들 원칙이 국민들한테 박수 받는 통합이라면은, 우리가 이제 반대하지 않는 입장이기 때문에, 통합 논의는 지금 완전히 닫혀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홍준표 대표가 서청원, 최경환 출당을 사실상 포기한 상태에서 그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실제로 아까 주호영 원내대표 잠깐 말씀하셨을 때 이 전대 끝나고 나간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게 참 보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땐 착잡할 것 같아요. 예? 어차피 하는 사람인데 이게 전대를 솔직한 얘기로 남의 당 전당대회 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조영 대표 개인이 좀 결단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게 참 좀 껄끄러워요, 보는 게. 예? 그래서 저희가 어제도 이제 밤에 늦게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예. 일단, 현실적 장벽을 느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분들, 탈당파들. 그리고, 현실적 장벽을 느꼈지만, 좋은 이야기로 서로, 이별하자. 그리고, 탈당해서 가시는 분들은, 어쨌든 한국당 안에서, 그나마 좀 개혁을 열심히 해라. 우리는, 한국당 바깥에서 보수 개혁을 계속해서 추진하겠다. 이 나갈 분들은 빨리 나가는 게 바른정당을 위해서도 좋은 거 아니에요? 정리가 빨리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은 예. 추 대표님 판단사항인 것 같습니다. 예. 저기요. 또 하나는 제가 참 궁금한 게, 지금 바른정당하고 자유한국당하고 사실상 여론조사 이렇게 보면은 오차범위 내인 여론조사도 많다 이런 평가가 많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의원 숫자라는 것이 과거에는 이게 비례관계에 있었는데 지금은 지지율과 비례관계가 아니다라는 분석도 있기는 있어요. 네?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원내 교섭단체가 부서지느냐 안 부서지느냐, 예? 이 부분은 사실은 굉장히 존재감을 중심으로 볼 때는 중요하다는 얘기가 있는데, 자,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바른정당의 미래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은 이제 프랑스의 마크롱 기적을 보면 그게 교섭단체가 있어서 가능했느냐, 시대 정신을 누가 잘 구현하느냐, 국민을 대변하느냐가 1차적인 문제다. 물론 교섭단체가 있으면 좀 더 유리하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 바른정당이 교섭단체 유지하고 있던 지금 거의 한 10개월 동안 바른정당이 이게 한국당 이중된지 새로운 기업보수인지 한국당이랑 똑같은지 국민들이 볼 때는 계속 헷갈려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오히려 이런 이제 혼란스러운 정체성, 낡은 보수인지 새로운 보수인지 이런 상태에서는 교섭단체 유지하더라도 지지율이 안 올라갔다는 게 확인이 된 겁니다. 때문에 저희들은 오히려 선명한 개혁 보수로 지지율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좀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명성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하태경 최고위원께서 보실 때 국민의당은 그러면 함께할 수 있는 어떤 개혁 보수 세력이라고 보십니까? 국민의당하고 관계는 저희들이 정책 연대를 하고 그리고 선거 연대까지는 사실상 할 수 있다는 문을 열어 놓은 거죠. 근데 이제 국민의당은 이제 호남이 중심이고 바른정당은 영남의 그런 영향권 하에 있고 해서 서로 불신이 강합니다. 그 지지자들 사이에서. 때문에 충분히 이제 뭐 데이트를 하고 있는 중인데 이게 이제 뭐 하루 이틀 데이트해서 해결될 사이가 아니라는 거죠.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뭐 통합, 합당 이런 이야기는 굉장히 이런 이야기라는 거죠. 네. 반대하는 결혼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국민의당하고도 뭐 선거공학적인 통합은 없다. 저희들 뭐 이왕 춥고 배고픈데 원칙을 지키겠다 하는 목소리가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춥고 배고프다는 표현을 지금 쓰셨는데, 그죠? 지금 원내 교섭단체가 그 지위를 잃은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연대를 할 때 대등한 상태로 연대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예, 뭐 정책 연대나 뭐 선거 연대는 뭐 충분히 할 수 있죠. 과거에 그 민주당하고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그때 통진당이었죠. 뭐 국민들한테 많이 비난을 받았는데 그 당시에 그 연대는 어쨌든 선거 연대를 했었고
그래서 뭐 정책연대, 선거연대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근데 어쨌든 바른정당의 통합학 의원들이 탈당하려고 한 계기, 이거는 분명하게 이 박근혜 전 대통령 제명 처리였을 텐데요. 예?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그 박근혜 대통령 출당을 네. 이제 한국당이 새로운 기업 보수로 태어나는 그런 신호로 과대 평가하신 분들이 있죠. 근데 뭐 사실상 이미 박근혜 대통령 출당은 이미 이제 시기가 늦은 유통기한 지난 상품이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근데 그 진정성이 없는 게 다른 친박 핵심들은 전혀 출당을 생각도 안 하지 않습니까? 지금 정호택 원내대표가 첫해라고 했는데, 정호택 원내대표는 그 바른정당 몇 사람 받기 위해서 우리 당에 남아있는 친박 의원들 출당시킬 수 없다라고 이미 선언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누굽니까, 홍준표 대표가 서청원 대표 폭락했다고 하니까 금방 뭐 겁먹고 쪼그라들었다. 그런 생각이고, 그런 의지로 무슨 개혁을 하겠는가 하는 게 지금 저희들 당에 남아있는 다수 의원님들 생각이죠. 그러니까 하태경 최고위원님 생각에는 서청원 최경환 두 의원에 대한 어떤 그 탈당 조치라는 것은 지금 상태로는 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이미 홍준표 대표가 포기했지 않습니까? 원내대표가 할 일이다 했고, 원내대표는 할 수 없다, 나는 바른정당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렇다. 아니, 일부 보도에서는 홍준표 대표가 그 나름대로 보관이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여쭤본 거였거든요. 네, 그 부분은 이제 홍준표 대표가 나름대로 바른정당 파괴하는 심리전인 거죠. 이미 자기가 안 하고 원내대표 소관이라고 해놓고, 또 뭐 그냥 말로만 바퀴벌레니 뭐니 지금 비난을 하는 것도 명분 쌓기다. 명분 쌓기, 한 사람이라도 더 작전상 후퇴를 위한 명분 쌓기다. 그런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지금 유통기한 지난 상품이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그거는 결국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출당 조치라는 거는 이미 예견됐었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바른정당을 이제 깨는 데 있어서, 우리 안에서 한국당 수항하겠다는 분들하고 이해관계가 일치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출당은 뭐 예상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친박 의원들도, 바른정당 깨는 데는 뭐 이해관계가 같기 때문에, 그냥 항의하는 척하고, 이제 물러선 거죠. 지금 그러니까, 어쨌든, 이 바른정당의 의원들이 자유한국당으로 이제 들어가면, 지금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에 쪼그러들었다는 표현을 쓰셨는데, 어떻게 바른정당 의원들은 그럼 자유한국당 들어가서 좀 개혁을 주도할 수 있는 상황은 된다고 보십니까? 이제 그분들이 순조롭게 복당을 할지, 그건 또 지켜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내부에서 또 반대하는 흐름이 있고, 뭐 또 징계위원회 해부한다, 뭐 이런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과거에 보면 대선 때 13명이 똑같이 탈당해서 그쪽으로 복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보면은 정호택 대표는 복당 못 받겠다 해가지고 한 3주 동안인가 복당이 즉각 이루어지지 않은 선례가 있습니다. 때문에 이번 9명의 복당이 어떤 방식으로 될지는 한번 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전당대회 일정을 좀 미루자, 이런 의견이 있습니까, 지금? 바른정당 내? 이번에 이제, 남지사 중심으로, 전대 연기, 그러니까 합당 전당대회를, 한국당이 받으면은 우리가, 우리 전당대회 할 필요 없는 거 아니냐 해서 전대 연기론이 있었는데, 홍준표 대표가, 공개적으로, 합당 전당대회는 꼼수고, 남지사 복당도 불가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미 밝혔기 때문에, 전대 연기하는 명분이 사라진 거죠. 만약에,
합당 남지사 제안을 예. 필요는 하다고 보세요? 예. 뭐라고요? 필요는 하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남지사 제안을 받았다면 예. 한국당의 합당 전당대회 아마 당내 자강파가 예. 훨씬 더 고립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 남지사 제안을 홍준표 대표가 이런저런 거절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예. 하태경 최고위원님께서는 그 연기론에 일정 부분 공감하셨습니까? 간단하게 해주시죠. 연기론이 명분이 없다고 본 겁니다. 저도 떠나는 의원님들 붙잡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정치인이 뭐 명분 없는 알겠습니다. 없죠.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바른정당의 하태경 최고위원이었고요. 신율의 출발새 아침 1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새 아침 2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자, 앞서도 저희가 계속 얘기를 나눠봤습니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제명, 출당.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이 과연 자유한국당의 앞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자유한국당 류여희 최고위원 연결해서 입장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그 박근혜 전 대통령 제명이 됐죠. 그런데 지금 자유한국당 최고위에서는 홍준표 대표의 결정으로 이제 이걸 홍준표 대표가 결정을 해라 이렇게 결론을 내려서 홍준표 대표가 결정 드린 거죠. 그죠? 근데 결정을 해라 이렇게 된 게 아니라 대표께서 내가 다 책임지고 안고 가겠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 결정하겠다라고 하신 거였죠. 결정을 해라라고 위임을 했던 것이 아니라. 동의를 하신 거네요. 그럼 최고위원분들이. 그죠? 동의라고 하기보다는요. 이제 다른 방법이 없고 다른 선택의 기로가 없었기 때문에 그 길을 다 같이 지도부가 함께 따라가는 것이죠. 동의하고 그게 좀 다른 건데? 그럼 표현이 좀 다르죠. 동의라고 하는 것은 다 같이 의논을 하고 그런 다음에 가는 거지만 지금 이 상황은 선당후사라는 아주 큰 대의명분 아래서 대표께서 그렇게 결정을 하고 가시니까 우리 모두가 그래 우리가 당을 위해서 함께 걸어가야 한다라는 똑같은 마음으로 그거는 동의하고는 더 큰 뜻입니다. 동의라는 것은 우리 함께 하자 이거지만 그것보다 더 큰 뜻을 향해서 함께 가기로 묵시적인 그리고 어쩔 수 없는 그렇게 함께 걸어가는 정말 당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 같이 동의하고라는 표현은 제가 동의할 수가 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그 친박계에서는 지금 이게 무효다. 법적 대응까지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모양이던데요. 근데 법적 대응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우리 당의 친박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누가 있는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뉴스에서는 계속 친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제가 막상 당에 있으면 누가 친박인지 그 친박들의 모습이 보이지가 않고요. 정말 그렇게 하려고 했으면 좀 더 빠르게 좀 더 미리 그리고 그 전에 그렇게 확실한 입장을 말했어야 되고 더 한 발 더 나가자면 작년 12월 탄핵 정국이 들어섰을 때 그들이 좀 더 목숨을 걸고 막았어야 되는데 좀 아쉽죠 모든 면에서. 친박이 누군지부터 전 좀 궁금합니다. 그러면은 그 말씀은 실제 당에 가보면은 가만히 그분들이 얘기 안 하고 가만히 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나요? 목소리가 나오는 분도 계시죠. 누군지 아시겠지만 그 외에 누가 목소리를 내고 있으니까 정말로 당을 위해서 정말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위해서 내고 있는 사람 본인을 위해서 말고요. 친박인 본인을 위해서가 아니고 당을 위해서 진짜 목소리 내는 사람이 누군지 만약에 그 명단이 있었다면 저도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거 뭐 알 수 있는 재주가 있나요? 그럼요. 자, 그 박 전 대통령 제명이 그럼 자유한국당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끼칠 거라고 보십니까? 특히 이제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죠?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옛말에 든 사람은 몰라도 난 사람은 안다는 말이 있었죠.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아쉬움과 그리고 또 서운함 또 때로는 원망 이렇게 여러 목소리가 있을 건데요.
지방선거를 걸어 나가는데 박 전 대통령을 출당시킨 부분이 어떤 영향을 미친다. 그거보다는 그래도 좀 이 아픔이 지나고 나면 보수 우파가 결집을 하고 우리가 모일 곳은 자유한국당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한국당 안에서 우리가 함께 해야 한다라는 생각은 분명 곧 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시 얘기를 하자면 지방선거에서는 우리가 다 같이 이제 힘을 합치고 결집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바른정당 의원들이 들어오고 일부가 그죠? 네. 예,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은 자유한국당이 보수에서의 유일한 적통성을 가진 정당으로 취급돼서 보수들이 지지를 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럼요. 바른정당이 처음 나갈 때 굉장히 명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큰 그림을 그리겠노라고 했었죠. 하지만 막상 어땠습니까? 자유한국당이 그전에 새누리당이었죠. 큰 집이라는 집을 가지고 있었고 그 안에서 잘 되려고 했어야 되는데 나가버렸던 거에 대한 책임은 절대 없다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이런들 정말 저런들 누가 예를 들어서 원망을 하든 보수 우파의 가장 큰 집이고 그 집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그 안에서 그 집을 튼튼하게 만드는 일을 해야 되고요. 예, 저기 그 다른 친박 의원들 두 분 있죠. 네. 이분들에 대한 출당 조치는 어떻게? 탈당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의원총회 열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뭐 저한테 물으신다면 저는 최대한 빨리 열려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을 또 미적하고 있다 보면은 그렇게 된다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탈당시킨 이유가 출당시킨 이유가 명분이 희석이 돼버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가까운 시일 내에 어떤 형태로든 처리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또 최고위원 회의에서 일단 의원총회로 공을 넘길 거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에 소속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 상황에서 또 만약 그 부분이 통과가 안 된다면 비난과 비판을 막을 수가 없겠죠. 일부에서 하태경 최고위원하고 인터뷰를 했거든요. 바른정당에. 네. 근데 이제 네. 하태경 의원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홍준표 대표가 그걸 정우택 원내대표한테 넘겼는데 정우택 대표가 이런 문제로 의원총회 열 생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결국 이거는 끝난 얘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네, 하태경 의원님께서는 이제 바른정당에 그러니까 남기로 하신 분이신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제가 이제 뭐 걱정을 해드리긴 그렇지만 아마 바른정당에 20명이 넘지 않으면은 원내 정당으로 이제 별로 활동을 못 하실 텐데 계속해서 이렇게 남의 당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하실 수 있는 입장이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정우택 원내대표님의 마음을 들어가 보지 않은 상황에서 넘기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제가 오늘 조금 뒤에 최고회의에 가서 원내대표님께 꼭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넘겨야 한다라고 저도 옆에서 그때 그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도까지 됐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렇지만 그 보도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저 역시 저에 대한 보도도 엉터리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도는 믿지 않습니다. 인터뷰 한번 하지 않고 저를 친박이라고 기사 나간 경우도 있었거든요. 친박 아니세요? 제가 무슨 친박입니까? 아니군요. 알겠습니다. 네, 제가 친박이라고 하면 친박 의원님들과 한 번이라도 이렇게 회동을 해야 되는데 저는 누가 친박인지도 잘 모릅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근데 복당하죠. 이제 바른정당의 일부 의원들이요. 그죠? 네. 지금 당내에 반기는 분위기가 많다고 평가하십니까? 당내에 반기는 분위기가 많다라고 물으시면 제가 설문조사를 하지 않아서 답을 모르겠고요. 예. 하지만 바른정당에서 들어오는 분들에 대해서 반발하는 분은 많다는 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반발하는 분들이 많다. 그렇습니다. 왜냐면은 왜 책임을 지지 않느냐. 예. 그렇다면 나갔다가 다시 들어올 때 개선 장군처럼 들어오게 되면은 남아서 고생한 사람은 무엇이냐 라고 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들어오면서 뭔가 예를 들어서 바라는 게 있거나 아니면은 요구하는 게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목소리도 많고요. 즉 들어올 때는 백의종군해라. 그럼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당과 그리고 보수 우파를 위해서 하겠다라는 그런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저도 아까 얼핏 기사를 볼 때는 다음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나가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하자라고 하신 분도 계시다고 하는데 불출마 선언을 해라. 그렇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합의가 안 됐다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근데 불출마 선언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뭔가 내려놓고 들어오려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나갈 때의 그 모습과 들어올 때의 모습이 참 언론에서 어떻게 바라볼까, 또 다른 국민들은 어떻게 바라볼까 걱정이 됩니다. 아니, 지금 류여의 최고위원께서 그런 말씀하시니까 네. 이 당내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 있어요. 이 바른정당 통합파들 들어오면 네. 징계해야 된다? 징계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그건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당원들도 계십니다. 징계하는 게 당연하지 않나? 아니냐. 그렇죠. 왜냐하면 당은 여러 네. 목소리가 같이 어우러져서 함께 가는 곳이니까 그런 목소리가 있을 수 있다는 거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징계라기보다는요, 책임이라는 부분은 분명히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당시에 왜 탄핵을 그렇게 막지 못했는지, 그리고 집이 무너져 가는데 왜 나가버렸는지, 그리고 나간 뒤에 그만큼 우리 당을 비난하고 비판했던 분들이 계신 걸 저는 다 알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자유한국당을 비판하고 비난했던 것은 이제 어떻게 아니라고 이야기할 것인지에 대한 입장 표명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군요. 지금 이렇게 만일 있잖아요. 네. 분명히 뭐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네. 이분들이 들어와가지고 이게 통합의 길을 걷는다, 이렇게 보기 힘든 측면도 있겠네요.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예. 반성하고 또 자성하는 목소리로 예. 당과 그리고 정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당 후사의 마음과 그리고 당원을 생각하고 자유 대한민국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예. 진짜 백이 종군한다면 보수 우파의 통합을 위해서 다 같이 함께 갈 수 있는 것이죠. 지금 무엇이 지금 걱정이 되겠습니까? 무조건 보수는 통합해야 한다는 것은 다 똑같은 마음입니다. 예, 내려놓고 예. 비워놓고 함께 하기로 손을 잡는다면 알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자유한국당의 류여의 최고위원이었습니다. 신율의 출발새 아침 2부 순서 여기서 줄이고요. 전 8시 1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